안녕하세요. 질병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정신질환, 간질, 정신신경과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오행 배속에서 공부했었죠. 배속에서 오행별로 목의 기운에 이제 머리, 신경, 두부가 해당되고 또 간도 해당되죠. 그리고 이제 화의 기운에 심기가 약함으로 인해서 정신력이 이렇게 약해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목과 화의 기운을 잘 살펴서 퇴과 불급 지나치게 강하거나 또 목화가 심약할 경우에 드러나는 증상들이 정신과 증상들이더라. 돌아가서 자 1번 목화 토일주가 심하게 약한 경우다. 목은 당연히 이제 뇌에 해당되죠. 머리에 해당되니까 화는 정신에 해당되는데 목일주나 화일주가 약한 경우에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토일주가 또 약하게 되면 화가 또 토를 돕기 때문에 화가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목화가 약하다는 의미거나 또는 일주가 목일주나 화일주가 약하다는 의미겠죠. 자, 여기서는 일주적으로 을목이죠. 을목이 화왕길에 태어났는데 목화 상관격이죠. 그래서 용신은 수가 될 겁니다. 음력 4월, 양력 5월에 태어난 장미다. 장미가 꽃을 이렇게 활짝 피웠으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목이 이렇게 꽃을 피운다는 것은 화의 기운으로 목생화해서 꽃이 그야말로 만발하다는 이야기인데 꽃을 피우려 그러면 당연히 밑에서 올려주는 힘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에 물을 먹어서 화의 기운으로 이제 발산을 하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 임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신형 이렇게 되어서 모타펀퍼가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주는 을목인데 을목 입장에서는 신약이죠. 그래서 상관태왕으로서 굉장히 신약한데 격국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상관패인 해가지고 상관격에는 인성이 있어야 이건 찰패자예요. 마패처럼. 그래서 상관격에는 인성을 갖추어야 상관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관패인격 이렇게 해도 되고 목화상관의 희용신수 이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설기태심의 인성으로 일간을 보충한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지나치게 설기된다. 일간이 약하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화가 이 정도로 이렇게 국을 잃어버리면은요, 두부 머리 쪽에, 두뇌 쪽에 우리가 전기 신호로서 신경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미세한 전기죠. 그런데 이 신경전류가 과전류가 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몇 암페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몇 볼트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은 그야말로 회로망이 망가지겠죠. 때문에 정신 이상이 있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상관이 이 정도 이렇게 많이 깔아버리면은 식상이 충분히 상관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좀 엉뚱한 사고 방식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일주가 신약하고 다봉화를 맞다. 정유 무신 정유 을사. 자, 이 사주는 금이 굉장히 강한 사주죠. 그래서 국을 이루어서 온통 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화가 되게 이제 약한 사주인데 이 화가 지금은 이제 1점 첩신 가지고 있으면서 사화에 겨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양새죠. 이렇게. 이럴 경우는 사유합이 되지만은 반합의 속성은 반합이 되더라도 반합의 사왕지지를 갖추고 월지도 이렇게 이제 금왕절이기 때문에 반합국을 이루죠. 그래서 반합국을 이뤘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 상당한 그 사유합의 기운을 인정할 수는 있는데 반합이 되더라도 이렇게 본래의 오행적 속성, 본래의 기운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가 유금으로 요인되어서 상당 부분 금의 조력을 하고 있지만 화의 기운을 잃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정화가 뿌리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재격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가 뭐예요? 금다 화식이죠. 불이 꺼지죠. 역시나 화가 꺼졌다, 화식되었다, 약하다는 이야기고 허화라서 정신 이상이 있어 보았다.
근데 이제 그 사주에 역시 목이 절대주로 앉아가지고 목도 맛이 갔죠. 그래서 목 죽으면 화 죽고, 그리고 이제 사유가 이렇게 이제 자꾸 유인되고 있는 게, 사하고 유라면은 사화가 올라가 보세요. 병화잖아요. 병화가 이렇게 유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포테로서 뭐예요? 사지죠, 사지. 그래서 불 죽었다는 의미가 사유합이에요. 겨우겨우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화가 약해가지고 오락가락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목화 수일주가 심왕할 때, 대단히 너무 왕할 때, 그래서 목이 지나치게 왕하거나 화수가 왕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다자무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게 목은 역시나 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끝도 없이 뻗어가죠. 마치 우리 그 두뇌의 신경계와 같다, 시냅스의 연결과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목이 많이 발달된 사람들이 안테나가 여기저기에 막 솟아나 있어 가지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이 이렇게 또 강하게 되면 목은 이제 그 경화 작용이 있어요. 경화 작용은 목은 처음에는 부드럽고 연약하고 아주 나긋나긋하지만 오래되면은 껍질이 딱딱해지고 코르크화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어간다, 단단해져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이 태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신경이 딱딱해져 가지고 굳어버리니까 오히려가 가을의 나무처럼 삐득삐득하다는 이야기고, 화가 많으면 가자무자로서 정신이 없다는 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두뇌에 과전류가 흘려가지고 머리가 하얗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머리가 하얗다.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큰 일을 겪게 되면 머리가 하얘돼 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때 머리가 과전류가 흘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렇지만은 또래들은 그것이 계속 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가 많아버리면 불이 꺼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한다는 이야기고, 또 수는 뭐예요? 기에 해당되죠. 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는 귀에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에서 피가 나온다. 왜? 코는 또 이제 조혈, 피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가 왕하게 되면 불이 꺼지니까 수는 청각작용에 애로를 겪는다. 태화하니까 태화불급으로. 그래서 이명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들리지 않는데 자기 혼자 이제 엉뚱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들리기 쉽다 이런 이야기죠. 네,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신생인데요. 갑신생인데요. 자, 을의 월에 태어났고 을묘입니다. 일단은 목이 죽었죠. 이렇게 토가 죽었죠. 그래서 비겁이 태화하다. 이런 경우는 군급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안녕히 계세요. 일단은 무근하고, 그리고 기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살살살살살살 온통 살에 이렇게 얻어 터졌죠. 해묘미 목곡이 있으니까 아웃되었다. 그러면 위장이 빵꾸 나겠죠. 토는 위장이고 또는 이제 비장이 해당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목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요, 토는 뭐가 됩니까? 피부가 돼요. 피부, 기류, 피부가 되고 이제 흔히 비계, 우리 몸에서 이런 이제 살점이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목이 많이 이제 자극을 주잖아요. 목극 토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피부 알러지 이런 거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좋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신경으로 인해서 이제 아토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목이 이렇게 강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지나치게 목이 경화되어 가지고 정신 문제가 생기고, 특히나 해월이죠. 해월의 을목이 겨울에 하초니까 반드시 병화 태양을 봐야 되는데 화를 보지 못했고 어디에도 화가 없죠. 그래서 수목 응결이다. 그래서 나무가 차가운 얼음을 만나가지고 얼어버렸다. 그럼 뭐가 얼었어요? 목이 얼었죠. 그래서 신경계가 얼었다. 신경계가 얼었으니까 되게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회활동할 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어떻게 나오겠지. 그래서 외적인 환경과의 그게 됩니다. 교류가 돼요. 상호 교류가. 그래서 이 트랜섹셔널 어널리시스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호 교류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때문에 왜 신경계가 얼었으니까 주로 공주병 환자라든가 왕자병 환자라든가 내가 제일 잘났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보면 또래이지 뭐, 그죠? 특히나 비겁 태왕들은 더하다. 임진의 개축, 임자,
계묘다. 추걸이죠. 역시 겨울에 물이 얼어서 뭐 방법 자체가 없는 그런 이제 수의 기운인데요. 자, 일양인에다가 할 수 있으면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예, 설기를 해야 되는데 얼어 있는 나무가 무슨 수생목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냉한지절에 자묘형이 겨울에 태어났으면 이거는 수목원결이에요. 예, 그래서 역시 목이 얼었으니까 신경계가 얼었다. 또 목은 이게 자기가 상관이죠. 여자 같으면은 상관이니까 생식기가 얼었다. 응결. 그래서 불임, 불감증, 불임증. 또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수종 냉증이라든가 저혈압, 빈혈, 어지럼증, 기립성 또 이제 뭐 저혈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몸이 차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수목 원결이 되어가지고 젊은 나이인데도 신들렸다, 불 꺼졌다는 이야기예요. 화가 없죠. 그럼 암흑 세상에서 헤맨다. 암흑 세상에서 암흑 세상이 뭐 귀신들의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추걸달이지만은 자월달이 1년 중에서 제일 밤이 길잖아요. 자월 추걸. 그래서 이때가 동지가 있죠. 동지는 겨울이 지극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밤이 지극하다, 음기가 태왕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때 뭐예요? 팥죽거리 먹잖아요. 팥죽거리 가지고 새알 건져 먹는데 그 새알이 태양이에요. 예. 그래서 양을 건져 먹는다는 이야기고, 팥죽거리 가지고 옛날에는 뒷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렇게 후미진 곳, 부엌에 이렇게 금금한 곳 이런 데다가 벽에다가 뿌리잖아요. 팥죽을. 그죠? 팥죽은 붉은색이죠. 이게 붉은색은 이제 활의 상징인데 이 붉은색으로 귀신을 쫓기 위해서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 암흑의 세계 이런 세계는 뭐가 음의 세계에서 뭐가 날뛴다? 귀신들이 날뛴다. 근데 귀신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이런 사람들은 빨리 양광한 세상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3번은 기문간살이 있는 자. 기문간살 귀신하고 대화한다는 이야기고, 귀신하고 또 내가 들락거린다는 이야기죠. 요 내용은 다음 판에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